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은 냉정하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이런 냉정한 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요새 막 개발자가 연봉이 높니 낮니 뭐 개발자 붐이니 뭐 이렇게 해도 제가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전공자 애들이 얼마나 많고 그 친구들이 다 고연봉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뭐 4개월 만에 부트캠프 나와가지고 6개월 나와가지고 사실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회사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 거진다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4년 한 친구들도 힘든데 그게. 물론 이제 대학 교육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서 뭐 오히려 이제 4개월 동안 양쪽을 4개월 동안 이제 배우는 것 정도만 비교를 해본다면 대학은 한 학기겠죠. 오히려 부트캠프가 나을 수는 있어요, 4개월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분명히 받는 대우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가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막 우리는 뭐 처음부터 막 네카라쿠베 당토를 막 갔다 막 몇 개월 만에 갔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되게 잘 된 어떤 소수의 케이스만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면 내 시장을 제일 잘 알잖아 사실. 제일 고연봉으로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으로 치면은 어떤 교육기관을 비교를 해도 제일 높은 수준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평균으로 치면 5천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크게 간 친구는 5,700까지 갔었고, 요즘은 5천 이하로 잘 안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5천 미만으로 잘 안 가는 편이고 5천 이상으로 잘 가는 편인데,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린 건, 우리가 어떤 되게 감정적인 거, 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되게 앞서는 사람이었는데, 개발자가 되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감정은 생각보다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긴 해요. 왜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학생들을 대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 번 느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얘를 되게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잘 되길 바래도 그건 내 감정일 뿐이지, 결국엔 효과가 없다면 전문가는 그 안에서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고안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화내는 코칭 방식은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성격이 원래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 5번까지는 참으려고 하는데, 와 진짜 한 3번 4번까지 하다 5번에서 터지긴 하더라. 아직까진 도인이 되기에는. 나마스테 이렇게. 나마스테, 당신 안에 이게 무슨 뜻이지? 당신 안에 신께 축복을인가 경배를 뭐 이런 뜻인데, 나마스테 다신교의 힌두교의 어떤 그런 스타일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같은 팀에서 최근에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막 정말 막 5천대 막 초중반 막 5,300 뭐 이렇게까지도 받을 정도로 되게 잘 나가.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근데 그 정도까지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4천대 한 중반 정도? 근데 4천대 중반 오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잘 가는 추세에서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괜찮거든.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친구라서 사실 그 이하로 갈 애가 아니야.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친구 2명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팀에 2명에서 한 팀의 친구가 있는데, 그 한 친구는 5천대, 5천 막 2, 300, 5천 2, 300, 200에서 300 정도. 한 친구는 얘가 한 4천 한 중반 이 정도 오퍼만 받는 거죠. 물론 똑같이 시작했는데, 물론 둘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 이 친구 다 할 수 있거든. 그 둘이 이제 개발 기술적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친구, 너는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 하는 여러 가지 말한 것들이 있거든. 그건 이제 팀노버 내부적인 거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코칭을 좀 했었던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상황의 크리티컬함을 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되게 위험하다고 했던 몇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었죠. 근데 난 그랬어. 나는 그때도 친구들한테 그런 게, 네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말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뭐 시장에서 아마 되게 냉정하게 볼 거다. 시장은 냉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봉이 막 800, 거의 7, 800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상황의 크리티컬함을 느껴버린 거죠.
그래서 나름 되게 속상해하고 자신감도 조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왜냐면 어쨌든 개발 기술력이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잘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개발 기술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는 것도 무조건, 물론 일단 제일 개발자 개발만 잘하면 되지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도 확실히 연봉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연봉 시장이거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물론 이제 전 안티도 엄청나게 많지만,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분들 보면 저를 왜 신뢰하겠어요? 자신감 있고, 뭔가 해도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분위기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코칭 방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협조를, 그러니까 이 친구 나한테 노력은 했는데 그게 이제 크리티컬하다고 아직 못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구직대를 기다린 거지. 그래, 한번 시장에 갔을 때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차이가 확 나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협조 많이 해주고 이제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무조건 5천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는 친구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건 해프닝으로 좀 받아들인 케이스지만, 하지만 당사자는 느낀 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도 이제 좀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걸 많이 협조를 해주겠구나, 이 친구가 이제 잘 될 일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사실 연봉이 되게 적었던 개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 정도 연봉은 사실 5천 정도는 물론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한테 엄청 큰 돈이지만, 사실 그 정도 연봉을 컨트롤하는 건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받을 만한 개발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좀 자기 주체적이지 못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팀노바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회사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주는지에 사람들이 대부분 집중해요. 근데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연봉을 받아낼 수 있을까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랑 초봉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 초봉보다 더 높게 간 친구들도 있으니까 5,700, 5,500, 막 5,400, 막 이렇게 5,300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따져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그리고 중소기업 가면 뭐 되게 막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의 웬만하면은 저 정도 연봉 받으면 진짜 웬만하면 1, 2인분 이상을 해야 돼요. 막 후배들도 가르쳐야 되고 막 그 정도로 되게 할 거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훨씬 쉽게 이직도 하고 뭐 사업을 해도 잘하죠. 저는 일단 뛰어난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이제 많이 일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프리랜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대표님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고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 재밌었고, 그리고 좀 꼰대 같은 사람도 많이 보고, 자기 직원들한테 되게 꼰대같이 군데 나한테 그렇게 못 굴지. 나는 이제 협력업체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3자로서 이제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도 나고, 아무튼 자본주의를 되게 많이 겪은 것 같아요. 프리랜서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거든.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득도 같은 걸 했다 그래야 되나? 이 분야의 어떤 진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일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학원과 너무 다르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구평면설을 믿으면 나까지 믿어야 돼? 내가 더 뛰어난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구공전설이 맞는데. 그래도 지구는 공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7년 전, 막 5년, 6년 전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티노바가 많이 욕을 먹고, 진짜 지금만 검색만 해도 막 엄청나게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여전히 있죠. 제가 이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교육청에 인증을 하는 교육기관이고, 연봉들을, 그리고 그런 서류들도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당사자 통화까지 담당자분들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이렇게 우리가 문제될 만한 그런 못된 짓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벌써 몇백 명입니까?
그 학생들이 제가 만약에 문제있게 뭔가 했고 거짓말을 하거나 했으면 뭐 얼마든지 나와서 다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도와줬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자기한테 이득도 안 줬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요즘 MZ 세대들 얼마나 무서운데. 그 자기 이득에 되게 명확한 세대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기적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자기가 한번 자아 성찰 해주는 게 좋다. 내가 이기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도 제가 별로 흔들림이, 그러니까 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게, 물론 이제 매출은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슈가 있으면 사실 그 교육기관을 괜히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서 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확실히 뭔가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일이 있는데 심증만으로 그렇다라고 몰아갔는데 안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정치적 이슈에서. 맞다고 막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막 뒷조사를 했는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캥기는 게 없는 거야.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거 사과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런 사례들이 정치적으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많이 당했죠. 마치 뭐 제가 그 사람들 뭐 그냥 뭐 취업도 안 시켜놓고 막 한 척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엄청나게 바꿔가지고 한 적 있는데, 내가 취업 지원 안 해준 친구 있으면 나와봐. 졸업생 중에 이 영상 볼 거 아니야. 제가 본인이 요청했는데 제가 취업을 막 진짜 정말 무책임하게 내가 시킨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있나?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난 단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교육했는지도 지금 졸업생들 다 기억해요. 그 나름대로 그 친구 얼굴 딱 보면, 내 이름을 원래 잘 못 외워. 그거 제외하고는 내가 누군가 딱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이게 되게 좋았고 이게 나빴고 이렇게 코칭을 했구나, 다 기억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떳떳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어떻게든 소문을 만들면 결국에는 그 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이슈가 있었죠. 그 뭐야, 150만 유튜버, 요리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특정 업체 메뉴를 서로 카피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레시피가 달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사과 방송을 했던 케이스가 있죠. 그 예전에, 그리고 또 뭐야, 또 하얀틀인가, 그 사람도 간장게장에 뭐 밥풀 섞여 나왔다고, 뭐 밥을 뭘 이렇게 뭘 리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던 걸 리필하지 않았냐 했는데 자기가 먹던 거였잖아, 알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 음식점에 그런 소문을 내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줘요. 엄청나게 주고 그거를 제대로 책임을 지고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응징을 했는데, 이제 코딩 교육 기관은 그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 교육 기관은 이제 사회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뭐 국비지원,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 무료교육 시스템이 가진 한계점을 저는 체감을 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할 수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 구조를 취했는데, 뭐 이게 뭐 비싸다 또는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뭐 비싸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그거에 맞는 대가를 명확하게 받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결과를 내잖아요. 연봉 5천 이상으로 가는 게 사실 쉬운 시장은 아니거든요. 연봉 3천대 중반보다는요 5천대가 훨씬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연봉 인상률을 200에서 300으로만 잡아도요, 매년 경력이 벌써 6년 차이 나요. 그 5년에서 한 7년까지 차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연봉인데요, 3,500과 5천은. 그러니까 수준이 이미 넘사벽이라고요. 실제 시장에서도 경력 있으신 분들 5천대도 되게 많고요. 경력 한 6, 7년 됐는데 5천대인 분이 훨씬 많아요,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팀노바와 팀원들을 싫어하진 않았어요. 너무 좋아했어, 사실은. 그 와중에도 막 일주일에 면접 막 12, 3개씩 잡혀요. 평균적으로 한 10개 가까이 잡히는 것 같아요. 매년 졸업한 학생이 10개씩 평균 잡히고, 그 중에서 보통 바로 오퍼 주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두세 개, 한 개 이상은 거의 있는 편이고, 두세 개 정도 있고, 바로 오퍼를 안 주더라도 시간 지나서 오퍼 주시는 곳들도 얼추 합쳐보면은 한 4개에서 한 5개 사이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곳에 만족시키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핏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그러니까 정신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이거를 스펙에 썼다 이런 식으로 막 정신승리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중요한 건 어떤 개발을 할 때 사용한 기술들을 다 명시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너 그거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궁금한 게 뭐 어떤 걸 했다 어떤 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바를 만약에 10년을 했어요. 자바를 10년을 했는데 자바 10년 한 게 있는데 이제 파이썬으로 이번에 뭐 일부분 데이터 뭐 분석 쪽으로 한 거야. 이쪽이 좀 잘 돼 있으니까 파이썬으로. 그래가지고 파이썬을 만약에 내가 2개월을 했어. 2개월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완성해서 자바로 클라이언트 만들고 거기서 데이터 분석해서 백그라운드에 넣어준 건 파이썬으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용한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누가 깡으로 해. 그냥 생으로 해. 다 여러가지 쓰죠. 매트랩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있잖아요. 파이터치도 많이 쓰고. 그리고 좀 갑자기 말을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나 되게 얼마 전까지 쓰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파이썬 관련해서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거 되게 많이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썼어. 그러면은 자바 10년 한 것만 써야 됩니까? 파이썬 2개월 한 것도 써야죠. 그 작품에 녹여낸 스펙이면 써야죠. 근데 괜히 이거 갖고 꼬투리 잡는 거야. 뭐 요즘은 앱을 하나 만들어도요, 게더타운 같은 거 하나 만들려도 기본적으로 게임 엔진도 하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그것도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거기 영상 스트리밍 들어가는 영상 스트리밍 기술도 쓴 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1개월 했다, 2개월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거는 검증을 해보면 되는 부분인데, 보통 대부분 이거 갖고 까는 사람들 보면 본인들은 딱 요만큼만 일부분만 해.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딱 한 거야. 자기는 장인정신이다 이거지.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답 못할 질문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만 하나만 하고 웹브라우저 하나만 봤을 때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왜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 제이슨 있죠. 제이슨.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프로토콜이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게 그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그 전에 XML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썼는데 XML보다 확실히 간단 명료하고 뭐 파싱도 좀 쉽고 뭐 그냥 시각화하기도 편해가지고 저도 되게 잘 쓰는데, 얘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란 뜻인데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이 당시 웹 2.0 패러다임이 오면서 웹브라우저가 백그라운드 통신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모르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사용하려고 나온 이제 프로토콜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클라이언트만 주구장창 하던 사람은 이 제이슨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주고받는 프로토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죠. 아무래도 깊이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웹 개발을 하면서 웹 2.0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서 요즘 웹 3.0 패러다임 얘기 되게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웹 2.0 패러다임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익숙하고 클라이언트 개발하니까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와전이 됐구나. 이게 쓰다 보니까 좋아서. 지금은 이제 법용적으로 쓰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대해서 접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나는 하나만 했으니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장님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 시비 안 걸어요. 저 대놓고 제 앞에서 시비 건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뭐 왜냐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경험도 되게 많고 그러면 별로 안 걸어요. 안 건드려요.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타겟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신입 개발자인데 신입이 감히 이걸 다 했다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시비 거는 애. 그러니까 어디서 좀 급되는 신입이거나 좀 약간 예전부터 좀 언더 활동을 많이 해서 10대 때부터 했는데 회사를 처음 갔을 뿐이지 25살까지 개발 졸라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하도 그런 시비를 많이 털리니까 그냥 나중에는 실력으로 압살을 해버려요, 보통. 개발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시비 걸려고 해도 참교육 해주려고 해도 나중에 역으로 역이니시 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 직접 본 친구들이 그 회사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약간 뭐 츤데레도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되게 가르침을 주려고 공격을 하는데 스킬이 안 되니까 공격이 되나 그게. 예를 들어서 웹 개발만 주구장창한 사람이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잘 아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거든. 근데 이 친구 영상 스트리밍 기술 쪽을 참교육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까는데 자기가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이 친구가 역질문했을 때 본인이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저는 그래요. 정말 상대가 무례하고 재수없으면 가서 그냥 역질문 해봐. 네, 그랬어. 그러면은 대부분 당황하거든. 뭔가 참교육하고 막 교육해 주려고 했는데 본인의 이제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면접 본 지도 이제 되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갔을 때 역질문 해가지고 오히려 뭐 정말 막 상대 당황한 거 진짜 많이 봤거든. 오히려 알려주고 왔죠.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진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안 좋은 회사. 근데 요즘 거의 뭐 10개 보면 한 개가 진짜 이상할까 말까 하지. 연봉이 높으면요 1급수에서 놀아야 돼. 이거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시장은 정직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잘하면은 그냥 대우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비트코인 모두 가자 외칠 때 2018년도 때였나요? 시장에서 떡락시켜버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개인 감정과는 무관한 거였죠. 거기에 그때 저도 피해를 받고 그런 입장에서 참 씁쓸했죠. 문제는 이제 뭐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손해는 보고 끝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은 하지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상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 떡락이나 주식 떡락처럼 어떤 시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우상향되고 무조건 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이 있어도 그거는 이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무언가가 펼쳐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당시에도 전문적 분석을 해내고 그 감이 좋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시장을 아무리 막 감정적으로 막 맺혀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도 팀노바 졸업생들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팀노바 자체 흠집은 낼 수 있죠. 왜냐면 우리의 비즈니스 상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검증 능력에 따라서 팀노바가 존재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막 검색을 하고 그러면 마치 저희가 뭐 책임을 안 진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뭐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근거도 없어요. 책임도 안 져요 그 사람들. 근거도 없고 마치 그 연봉은 허구이다 뭐 그리고 되게 못해가지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런 증언을 하는 대표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곳들이 자기네들이 오퍼 주고 안 간다 그러니까 야, 연봉도 적게 줘요. 그런데 보면 그래서 안 간 거거든요. 딴 데서 5천 준다는데 여러분들은 그 되게 꼰대에다가 막 연봉 4천 막 이것도 안 맞춰주고 3,500 맞춰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막 가르치려 드는 꼰대 그런 사수가 있는데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딱 그런 수준에 있는 곳들에서 그렇게 지금 해온 거예요. 그런 것 아니고 그런 것 말고는 이제 외부 그 업체들 막 그 교육업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걸렸죠. 그러니까 정말 골 때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은 모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다 두드려 맞는 거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잘하면은 사실 뭐 한국 사회에서는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시장은 냉정해요. 이건 주식시장이든 어떤 부동산 시장이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개발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괘씸한 고연봉을 받는 그런 학원의 졸업생들이 우리끼리 연대하면 저 학원생들을 안 뽑고 어떻게든 방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몰아갔지만 그들 회사는 애초에 우리가 가려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태도를 많이 보는 회사보다는 그 사람의 실력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배경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실무적인 능력이 맞느냐를 검증하는 회사를 가고 그런 합리적인 회사를 주로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요. 실제로 그 학생들 보면은 진짜 멋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물론 처음에는 초라한 어떤 학생이었을지언정 어쨌든 졸업할 땐 굉장히 멋있게 졸업하고 그래서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저는 항상 프로로서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만큼 멋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때 오히려 기초 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축축 늘어지고 이런 경우는 많지만 응용 2단계 학생들은 그런 경우 흔하지 않아요. 진짜 멋있어요. 스스로 프라이드도 굉장하고 감히 누가 얘네들을 함부로 평가를 하겠어요. 시장이 굉장히 냉정한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상은 저 팀노바란 학원은 고연봉을 받으면 안 돼,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시장에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최소한 그래도 제가 만족스러운 거는 뭐 매출이야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건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어떤 학생들 자체가 워낙에 고연봉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팩트죠. 그리고 더 높일 생각이고, 그래도 학생들한테 피해 안 가는 것만으로도 뭐 만족합니다. 그런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말 어디까지 해코지를 할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알아봐 줍니다. 그래서 시선을 좀 명확히 구분해서 냉정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팩트다. 그래서 어설픈 오합지졸 옆에다 두지 마시고 그 오합지졸들이랑 그냥 서로 막 얘기해가지고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 가지와 외치던 것처럼 무지성으로 그렇게 외치지 말고 자기한테 냉정해지세요 좀. 그리고 잘할 때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옥상 달빛에 수고해서 오늘도 하나 틀어놓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고 그런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무슨, 정말 아무나 그렇게 막 고연봉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 딱 잘 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되죠. 아무튼, 저는 항상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미약 하나만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같이 이제 잘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강은 많이 해치고, 그렇긴 했지만 저는 매년 이제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우울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걸 좀 초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고 있고요. 네. 이번에 코로나 그 지원금 나오면서 이제 느낀 거죠. 대부분은 연봉 5천을 못 넘는구나. 그 5천 이상이 상위 20%였을 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막 누구 되게 시기 질투 나서 공격하는 거 우리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가야 될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팩트가 뭔지 검증을 하시고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직 감기가 좀 안 나서 좀 감기 아니면 어떡하지? 아무튼 갑자기 겁이 확 나네. 어쨌든 원격 수업을 하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